된 것 같아서 새만금 착봉 3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새만금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멀리 서울과 제주 그리고 대전, 광주, 전주 평양 각지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부산에서도 일정이 바쁘신데도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날 새만금 착봉식 부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고 20여 조의 돈이 투입이 됐지만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30주년을 맞아서 하는 새만금 토론회가 앞으로 새만금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영훈 교수님께서는 뭐 이미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은 천재입니다. 80대에 지금 현재 교수로 계시고 특히 방사선 공포에 대해서 멸치 한 마리 비유로 그 삼중수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방사선 공포를 국민들의 방사선 공포를 한 방에 이렇게 잠재운 아주 정말 이트와 학문적 업적도 뛰어나지만 이트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정영훈 교수님께서 조선소에서 만드는 SMR 원자력 발전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께서 이런 환경, 그러니까 분산, 새만금, 그리고 조선소, 그 해상으로 원자력이 갈 때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 선, 뭐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을 하셔서 이 이름을 특별히 지을 수는 없고 결국은 이 중소형 원전에다가 모듈식으로 만들어야 될 원전이기 때문에 중소형 모듈 원전인데 만들어지는 거를 어디 부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조선소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 조선소에서 만드는 SMR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엔진, 이것은 이미 70년 넘은 아주 검증된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이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타고 있는데요. 저기에는 원자로가 큰 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 합하면 월성 원전보다 조금 작은 수준, 한 400메가와트 가까운 전기와 동력을 내는데요. 2개의 원자로가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한 30년 정도 연료 보충 없이 그냥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배가 운항하는 조건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바다가 험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거친 바다에서 운영을 하는 게 이미 검증이 다 돼 있죠.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쓰나미에 침수를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고였고 주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했던 원전들은 다 괜찮았어요. 후쿠시마보다 더 심한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던 데 있던 원전도 괜찮은 것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침수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 원전은 이제 침수에 대비하는 것까지 다 이제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면 원전이 위험하냐? 사실 이건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물 위에 떠 있는 원전, 항공모함 있죠. 그리고 심지어 물 속으로 가는 원전까지 있는데 물에 잠깐 잠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인 거죠. 원전은 충분하게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대비되게도 이 로널드 레이건인데요. 그때 일본 동해안에
쓰나미 지진으로 엄청나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구조, 복구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주일 미군에서 이 항공모함을 미시해서 여러 함정들을 동원해서 동해안에서 구조 작업과 구호 활동을 했어요. 그 작전의 이름이 오퍼레이션 도모다치입니다. 우정의 다치전에서. 그래서 그때 주력으로 뛰었던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였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일부 승조원들이 수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 피폭당해가지고 우리가 암이 생긴 것 같다.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양도 미미했고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게다가 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계측입니다. 방사선 계측하는 건 아주 빤하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는 없죠. 유해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로 종결이 되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원자력 하면은 후쿠시마가 먼저 떠오르고 지진, 쓰나미 이런 거 보면은 위험하지 않겠나. 근데 더 이상 거기에 위험한 원전은 이제는 남아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기 나름이고요. 대비를 하면 괜찮다는 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보시면 압니다. 물 속에 있어도 괜찮은데 잠깐 물에 잠기는 건 못 견디게 못 만들 일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원전들이 사고가 난 적이 이제 없었었고요. 앞으로는 해상으로 원자로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특히 오늘 제가 새만금 이 문맥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력 발전함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항공모함은 추진도 하고 전기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추진은 아니지만 전기를 만들어 쓰는 그 원자로. 잠시만요, 교수님. 네. 말씀 중에 네. 그 후쿠시마에서 리액터가 침수된 그런 상황하고 네. 그 리액터가 그 항공모함 안에서 안전하게 물과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운행하는 그런 것을 같이 놓고서는 그렇게 물에서도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저기요, 지금 발전 표현 중이니까 아닙니까? 침수에 대한 대비를 하면 발표 끝나고 될 문제입니다. 발표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었고요. 원자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이미 60년대에 이미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에 미국에서 파나마 운하 건설하고 처음에 초기에 쓸 때 사용했던 원자력 발전함인데요. 10메가와트 굉장히 작은 용량입니다만은 이때는 이 원자력 발전함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끌어다가 이제 물도 푸고 하는데 공사도 하는 사용했습니다. 저걸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운하 공사를 하는데 저 지역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전기는 수력 전기였습니다. 수력 전기를 생산하자니 호수에 물을 빼야 되고 호수에 물을 빼면 운하가 안 되고 그러니 전기를 쓸 방법은 없고 디젤 발전기 같은 걸 가져오자니 연료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연료를 실어 나르자면 운하를 써야 되고 운하를 공사하는데 운하를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하간 전기는 필요한데 방법은 원자력 발전함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얘는 연료 장전을 오랫동안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쭉 쓰면서 이쪽 운하 공사를 하고 초기에 운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원자력 발전함이라는 건 시장에서 경제성도 중요한데 원자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 원자력 외에는 대안이 없는 곳 이런 곳이 있다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례로 러시아에서는 우유식 발전함, 요것도 이제 큰 배처럼 보이시는데 여기는 엔진은 없습니다. 배를 추진은 없고 바지선인데요. 이게 끌고 갑니다. 배추를 묶고 가지고 끌고 가는데 여기에 원자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이 35메가와트, 합해서 7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도상으로.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해결료를 넣어가지고 여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발트해 연안국들이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빈 배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해결료를 장전해가지고 이 저쪽 시베리아 끝에 있는 헤백이라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2019년 제 기억이 2019년 12월 달이었고요. 상징적으로 2019년 12월 달 저 도시 헤백이라는 도시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할 때 저 배의 전기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했어요. 여기에다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기 때문에 다른 전력선을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원자로가 4개인가가 있었어요. 저 지역에. 그런데 그걸 이제 RBNK라고 해서 체르노빌하고 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는 원자로인데 작은 원자로거든요. 그거를 폐지를 하고 저 보유식 선박으로 대체를 하는데 저 지역이 옛날에 유명한 금강이었습니다. 금강이니까 그 채굴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원자로에서 조달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원자로를 이제 폐지를 해야 되니 대체해야 할 것이 필요했고 그런데 그 지역이 금강이 거의 이제 다 고갈될 무렵에 뭐가 또 나왔냐면 가스하고 기름이 나왔어요. 가스하고 기름이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스하고 기름이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그거 떼어가지고 발전하면 되지 않겠나 그 지역에서. 그런데 발전소에 연료를 쓰려고 그러면 또 정유를 해야 됩니다. 정유 공장을 저기다가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디젤 연료를 실어 나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저기도 방법은 원자력 발전 3밖에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전기뿐만 아니고 여기서 버려진 열도 많기 때문에 열을 가지고 저쪽 지역에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원자로 외에는 안 되는 저런 지역에는 반드시 원자력 발전함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유류 발전이 있더라도 원자력이 그 대안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탄소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이라든지 유류라든지 가스 발전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쓸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남는 거는 태양광, 풍력, 수력인데 수력이 있는 지역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뭐 가정에서 전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살겠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산업과 함께 도시를 만들어서 살겠다 그러면 그 가능성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저렴한 원자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원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원전에 200~300명의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나를 운영하는 걸 조그마한 데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무시할 만한데요. 만약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인력이 붙어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인건비 비중이 1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걸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거의 필요 없는 몇 명만 있어도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도 운전원이 어떤 비상 상황 하에 노출될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운전원은 그냥 신경을 안 쓰더라도 원자로 자체가 그냥 정지하고 냉각하는 걸 저절로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 소형 SMR 중소형인데요. 이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냉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그릇에다가 뜨거운 국을 받아 들고 그걸 빨리 드셔야 되면 빨리 식혀서 드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공기에다 덜어서 식히시죠. 밥공기는 조그만하고 국그릇은 크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밥공기가 SM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원자로는 큰 국그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밥공기 같은 저것은 그냥 가만히 둬도 냉각이 돼요. 별 조치를 안 해도 저절로 냉각이 되는 이점을 살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런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연료 오래 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고농축을 하는 걸 써서 오래 가도록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가격, 성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가서 원자력 발전함을 팔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써야 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산업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면서 이것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조선 산업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을 때 일단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의 배들을 만든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울산 쪽하고는 좀 차별을 해서 울산 쪽은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접합을 하고 이쪽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해볼만 하더라고 생각이 되는 게 현재 화력발전 여기 보시는 건 화력발전소의 분포가 되겠는데요. 석탄화력 유연탄 발전소의 분포가 되는데 대부분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가 경상남도 인천에 위치를 하고 강원도에 조금 있습니다. 이 서해안을 따라서 전력원들은 이 전라남도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뭐 태양광 조금 전라북도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충청남도는 석탄 위주로 해서 여기에서 수도권의 전기를 대부분 공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하고 이쪽 전라도 쪽은 사실 자급자족이에요. 거의 여기서 나오는 원자력 가지고 경상남도 쪽 쓰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일본 여기로 보냅니다만은 이런 환경하에서 앞으로 이 석탄 화력을 장기적으로는 못 쓰게 될 텐데 그럼 이쪽이 이만큼 비게 됩니다. 이만큼 비게 되면 저걸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원자력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만든다 그러면 부지 제약 조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부지 제약 조건이 큰 상황에서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를 활용하는 이런 빌 게이츠가 하려고 하는 석탄을 대체하는 원자로 지금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발전함 같은 것들을 결국은 이제 끌고 가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발전기를 쓰는 그런 모델을 쓸 수도 있겠는데 카이스트에서 예전에 한번 해상 부유식 원전을 어떤 게 가능할까 두 가지 타입으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하나는 진짜 이거는 발전소 자체를 두 개를 그냥 실어버리는 겁니다. 발전소 자체를 실어서 용량 자체를 두 개를 합하면은 기가와트, 1000메가와트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로 해서 발전소 부지 자체를 가서 해상에다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아니, 띄워놓는 그냥 부유식 원전, 요거는 한 대략 300메가와트 정도 그게 부유식 원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발전소 부지에 해당되는 요거를 하나로 통짜로 짤 거냐, 두 개로 나눌 거냐, 세 개로 나눌 거냐에 따라서 가치도들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저런 부지를 우리 한국형 경수로 이렇게 1000메가와트짜리까지는 저기 수용을 할 수가 있겠다. 부유식 원전 우리나라에서도 한전기술 위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반지라는 개념도 제안을 했고요. 부유식 원전은 국내외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IT 개념도 부유식인데 원자로가 물 밑에 저기 있고요. 그리고 위에 구조가 꼭 그 드릴식처럼 해양 시추선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부유식 원자로를 만들어서 써보겠다. 그리고 중국도 부유식 원전을 써서
해보겠다 하는데 이게 약간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기술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는 아니고 뭐냐면은 중국이 그 남진해에 그 필리핀,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 섬인데 인공으로 거의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에다가 이 부식 원전을 가져다 놔서 저기를 그냥 베이스화 하겠다는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원자력 발전함을 끌어다 놓는 데가 거의 우리 영토의 확장선쯤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요 내용은 원자력 발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굉장히 새로운 기술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특별한 원자력 많이 쓰여야만 하는 곳에서는 원자력 발전함이라는 것이 쓰인 예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함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화석 연료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프라가 없는 자원은 있지만 인프라는 없고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제 발전함을 가지고 가서 수출도 하면서 그쪽 개발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이게 해외 쪽이 되겠고요. 국내 쪽은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원자로서 석탄 화력 부지에다 건설하는 것도 대안이 되겠고 발전함 혹은 해상 원전 같은 것들을 우리 서해안 쪽에 고려해보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하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만들어 볼 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